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푸틴, 유럽의 가스 공급 언급, 독일, 단칼의 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제안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견뎌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푸틴, 유럽 가스 공급 언급, 독일 단칼의 거절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송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노르스트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독일에 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지금 노르스트림에 문제가 생겨서 가스 공급을 못 해준다라는 계속 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전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유럽을 포섭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독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겨울을 지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 연설에서 발트해 심해를 지나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 2에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노르스트림 2라는 내용이죠. 지금껏 노르스트림 1과 2가 있었는데 지금 공급을 받았던 것은 1, 그리고 2는 아직까지 개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르스트림 2까지 공식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가스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푸틴은 노르스트림 2의 2개 관 중 1개가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해당 관의 공급 용량은 연간 270 세제곱미터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이 가스만 원한다면 뚜껑만 열면 된다라고 역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밸브만 탁 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공은 유럽에 넘어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스트림 1과 노르스트림 2의 누출 사고 후에 손상되지 않는 관을 통해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검사 결과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파괴된 노르스트림 1과 노르스트림 2도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노르스트림 2가 지금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못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다 조작된 것, 모두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노르스트림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흑해 방면으로 돌림으로써 튀르키예, 말하자면 터키를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터키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터키는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러 세력으로 속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친러 세력의 지금 규모를 좀 더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노르스트림 1은 고장 수리가 마친 터빈이 지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으로 반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추가 고장을 이유로 지난달 초부터 가동을 무기한 중단된 상황이에요. 노르스트림 1이. 그런데 지금 노르스트림 2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이 지금 허가를 않고 미국도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노르스트림 2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 작동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난 뒤에 제재 대상이 되어서 한 번도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 노르스트림 2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제안들을 단칼에 거절한 것이죠. 독일의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는 독일 정부의 크리스티안 호프만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노르스트림 2 사용을 배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노르스트림 1에 손상되기 전부터 더 이상 가스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껏 가스를 주지 않았으면서도 왜 또
때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된 거죠. 지난달 26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에서 노르스트림 1과 노르스트림 2의 가스관에서 총 4건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스가 발트해로 누출된 사건이 발생했죠. 러시아는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을 약화하고 비싼 에너지를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가스 유출을 러시아의 사보타주, 비밀 파괴 공작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관점과 EU의 관점이 정말 다르다. 러시아의 관점은 미국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했고 EU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한편 러시아는 기술적인 이유로 지난달 초에 노르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고 노르스트림 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독일의 승인이 중단됨에 따라서 아예 가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노르스트림 1과 같은 경우는 수리에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이번 언급,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EU를 미국에서 떨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스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다. 80%는 채웠지만 100%는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 이 가스가 넘어오고 여러 측면에서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100% 충족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견딘다. 올해는 견딜 수 있고 내년까지 경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독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올해 안에 끝낸다. 무조건 올해 안에 끝내고 적어도 내년 겨울까지는 안 가게 만들겠다라는 게 EU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공경에 빠져져 있는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말하자면 크림반도나 헤르손,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해안선 라인이죠. 해안선 라인에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주민투표도 했고 자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도 했고 강제 복속도 시키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선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고착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헤르손 지방의 탈환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돈바스 지역으로 밀리고 있지만 원래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던 그 지역은 아직까지 탄탄한 상황이고 지금 크림반도의 크림대교가 무너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